네, 반갑습니다. 주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루디 고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루디 고베어를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루디 고베어는 참 여러모로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는 선수 가운데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루디 고베어가 받는 영예들, 네 번의 올해 수비수, 그 다음에 또 여러 연장 계약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현장에 있는 또 많은 NBA 동료들과 또 샤킬 오닐 같은 또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말하는 이들은 루디 고베어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거의 증오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루디 고베어는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는 이렇게 림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수비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미네소타에 오자마자 미네소타를 최고의 수비팀으로 이끌었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빅맨으로서 평균 득점도 14점, 15점을 해냅니다. 여느 정말 수비 집중형 선수, 예를 들어 벤 월라스 같은 선수들보다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자, 지금은 본인이 역동작 걸렸지만 끝까지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 외곽에서 굉장히 많이 털린 것 같지만 몇 가지 장면이 루디 고베어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선수들, 그 다음 외곽에서 리커버하는 속도들 다 나쁘지 않습니다. 유타 재즈 시절 때 굉장히 많이 공략 당한 적은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컸고, 자, 이렇게 퍼리미터 디펜스도 잘합니다. 투표 인단이 바보 등신은 아니잖아요. 괜히 4번 주겠습니까? 그런데 드와이트 하워드나 샤킬 오닐처럼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그 4번의 우승, 그 4번의 수상을 굉장히 평가절하합니다. 자, 그래서 루디 고베어가 무서워서 바깥으로 빼줬는데 치고 들어가다가 발리고, 자, 이렇게 멋지게 블락으로 완전히 페인트존을 지켜내는 이 디펜스는 유타와 미네소타를 거치면서 또 프랑스 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장면 보면 참 생각보다 외곽 수비를 잘하죠. 이런 가로 수비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 수비하면서 워커 캐슬러를 완전히 떡블락 해버리는 장면도 나오죠. 자, 물론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스테프 커리, 루카 돈치치, 예전에 테런스 맨 이런 선수들에게 완전히 또 공격 당했던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빅맨은 자, 이렇게 인사이드, 인테리어 수비를 잘 해야 되고요. 자, 저런 약간 스카이 훅슛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블락을 해버리고, 또 동료들이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파울 없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퍼리미터 수비, 그 다음에 또 외곽에서 많이 털린다고 하지만 몇 가지 장면이 그런 루디 고베어에 대한 그런 비난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게 아닐까 싶고, 자, 이렇게 상대가 범핑하면서 오는데도 블락샷, 내 수비가 아닌데도 2선 블락. 지금도 에런 니스미스가 돌파를 했는데 뒤쪽에서 완전 림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데빈 부커의 공격 장면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 수비수를, 내가 맡아야 될 공격수를 또 잘 막아냈고, 자, 그 다음에 퍼리미터 수비, 여기서도 사이드 스텝 다 따라가면서 블락샷이고요. 또 그 다음에 디어나 박스를 블락하는 장면, 도움 수비, 헬프 사이드에서의 디펜스 모두 다 훌륭하죠. 자, 켈든 존슨, 루디 고베어의 샷을 이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던집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를 이렇게 블락할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서 많지 않습니다. 네 번의 올해 수비상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보니스의 샷도 블락을 하고, 자, 그리고 아주 훌륭한 스크린 능력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블락을 해냅니다. 자, 뒤로 쳐졌을 때, 드랍백 수비를 했을 때는 겟2, 내가 공격수 2명을 맡아야 될 상황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내가 맡아야 될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락을 하는 장면들. 자, 그리고 상대의 1옵션에 대한 완벽한 수비. 자, 그리고 알포네스 생군의 돌파를 또 블락으로 저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2선에서 윅사이드 블락. 자, 미네소타가 고베어 영입하고 나서 최고의 수비팀이 됐잖아요. 자, 그리고 데릭 로즈의 샷을 또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관중석 바깥으로 잘 내보내진 않습니다만 동료들이 잡게끔 블락을 하고요. 자, 지금도 미스매치가 될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막아야 될 공격수에 대한 블락을 했고,
이번에는 야 공중에서 엘리웁. 자 이렇게 수비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루디 고베어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디 고베어가 바깥으로 나와서 돈치치에게 당하고 스테픈 커리에게 당했던 장면이 그게 커리어의 대부분입니까? 아니요. 놓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이 루디 고베어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지고 또 루디 고베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지금 NBA의 많은 관계자들이 고베어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물론 루디 고베어가 좀 찐따 같은 행동도 했죠. 특히나 NBA에 가장 먼저 감염된 코로나 감염자였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었잖아요. 물론 루디 고베어가 자기가 괜찮다고 막 마이크 만지고 이랬던 것 자체는 미친 행동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안 까일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경기 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 샤킬 오닐은 나는 한 번도 루디 고베어가 훌륭한 수비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돈이 너무너무 비싸다.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라.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나는 1억 2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나는 보여줬는데 루디 고베어는 250밀짜리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 게임도 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또 시스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게 루디 고베어다. 나는 루디 고베어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는데, 샤킬 오닐은 원래 또 남 까내리면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고, 또 루디 고베어보다 샤킬 오닐은 물론 올 수비팀에 뽑히기도 했었지만 픽앤롤 바보 등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질투 아니면 시기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81명을 상대로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과대평가받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디 애슬레틱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 득표에서 1위가 바로 루디 고베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 전이었어요. 올 시즌 전에. 지난 시즌 도중이었는데 루디 고베어가 13.6%로 1위였고, 그 다음에 조던 풀이 2위, 트레이 영, 딜런 브룩스, 제임스 하든, 브래들리 빌, 존 콜린스, 할리버튼, 줄리어스 랜들, 카렌 앤서니 타운스, 베벌리, AD, 사보니스, 제이슨 테이텀 순이었습니다. 81명이니까 표본이 한 팀당 두세 명이었던 거죠. 일단 표본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저는 이런 이유를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가 과대평가된 것 같아? 라는 항목에 그냥 선수 이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루디 고베어를 픽한 선수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묵살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약간의 증오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루디 고베어가 사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던 풀처럼 지난 시즌의 조던 풀처럼 효율이 떨어지지도 않고, 트레이 영처럼 야투를 남발하지도 않고, 딜런 브룩스처럼 엄청나게 자기 에고가 세지도 않은데, 항상 루디 고베어는 많은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자, 폴 피어스나 스킵 베일리스처럼 이렇게 여과 없이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인물들도 루디 고베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만큼 루디 고베어 헤이터가 없겠죠. 바로 드레먼드 그린인데, 드레먼드 그린이 2019년 2월 2일에 본인의 SNS 계정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I guess I should cry too. 샬럿에 갈래? 샬럿에 가지 않을래? 이거는 샬럿에서 열렸던 올스타전에 루디 고베어가 뽑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프랑스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루디 고베어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엄마 손에. 울 수도 있잖아. 나는 올스타 가고 싶은데, 물론 다 큰 성인이 프로에서 올스타 못 간다고 그게 울어야 될 이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드레먼드 그린은 저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폴 피어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킵 벨리스와의 그런 이 인터뷰에서 아무도 유럽 선수들이 터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인종을 그냥 완전히 확대 해석을 해서 정말 적은 표본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히 프랑스에서 온 선수들, 유럽 선수들은 진짜 터프하지 않다. 아주 소프트하다. 이렇게 완전히 매도를 해버립니다. 폴 피어스가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알겠죠. 제가 폴 피어스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형적인 가짜 터프가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고베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에 대해서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유럽 출신 선수들, 그 다음에 프랑스 농구 선수들을 그냥 까내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논거는 없고, 스킵 베일리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짜 터프가이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서 폴 피어스의 이야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에 저 매체들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자유투 에어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뭐 본즈 하일랜드, 이비차 주바치 뭐 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투 에어볼 많아요. 이거는 사실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봐요. 저렇게 웃을 수는 있죠. 근데 저게 루디 고베어만 저렇게 하는 거냐? 아니죠. 샤킬 오닐은 자유투는 진짜 더 등신이었고, 뭐 베널러스 같은 선수들도 자유투 형편없었습니다. 자유투 안 좋은 선수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기 나왔던 뭐 주바치라든지 PJ 터커 같은 선수들 80% 이상 넣었나요? 아니죠. 자유투는 언제든지 에어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저렇게 에어볼을 날리고 그 다음에 덩크 찍는 선수 처음 봤다. 덩크 찍기 전에 저런 에어볼 처음 본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됐어. 근데 림은 안 맞을 수도 있죠. 지금 24초가 완전히 만료된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진짜로 그냥 유럽에서 왔다고 또 미국 놈 아니라고 완전히 광대를 만드는구나.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디 고베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일단 루디 고베어랑 벤 시몬스가 최악이라고 샤킬 오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저 장면을 보시면 저게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루디 고베어가 마이크를 만지면서 정말 진상짓거리하고 그리고 나서 도노반 미첼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도노반 미첼도 코로나를 옮게 되면서 굉장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뭐 거의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었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루디 고베어에 대한 코트 바깥에서의 미성숙함을 언급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력이 없다, 수비를 못한다, 그 다음에 과대평가 받았다, 가짜 터프가이다, 프랑스에서 온 애들은 전부 다 말랑말랑한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루디 고베어처럼 비미국인일 때는 사실 유럽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카무라 유키도 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유타 와타나베도 뛰었고 하치무라도 뛰고 있지만, 미국에서 NBA에서 아시안들은 그냥 정말 최소수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방인이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유럽 선수들에 대한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 돈치치도 예전에 몬트레즈 헤럴이 인종차별로 욕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돈치치는 최고의 선수가 되다 보니까 돈치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시선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루디 고베어는 무언가 저렇게 미성숙한 행동도 했고, 또 눈물 흘리고 약간 아이 같은 면도 있고, 약간은 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춘기 소년 같은 면도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물고 뜯는 거지. 근데 농구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샤킬 오닐이나 혹은 드와이트 하워드가 저런 식으로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베어의 저 행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었고,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 브라운과도 이렇게 또 싸웠죠. 크리스찬 브라운이 사실 살짝 응시를 했었는데, 저렇게 지금 본인이 목 걸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목 조는 드래먼드 그린이랑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 고베어는 이럴 때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본인의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좀 하는 타입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굉장히 많은 좀 여지를 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자, 하지만 뭐 루디 고베어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 시즌도 일단 득점 자체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프런트코트 파트너가 바뀌었잖아요. 프런트코트 파트너가 줄리어스 랜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장 계약을 굉장히 싸게 맺었습니다. 2027-28 시즌까지 연평균 뭐 한 36, 7밀의 계약을 맺었어요. 팀 친화적으로 연장 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네소타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계약이 됐죠. 자, 이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구단 수뇌부가 루디 고베어를 데려오면서 결국에는 고베어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장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루디 고베어는 미네소타 팀볼브스 유니폼을 입고 최전성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사실 고베어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죠. 그리고 지금 루디 고베어가 샤킬 오닐이나 혹은 폴 피어스, 드와이트 하워드, 드래먼드 그린처럼 무지성으로 까대는 애들의 주둥이를 닥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승밖에 없어요. 우승하면, 그 드래먼드 그린, 샤킬 오닐도 우승 반지가 아주 많은 선수들이지만, 이게 챔피언이 되면 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또 NBA 바닥에 생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디 고베어가 실력으로 본인을 정말 필요 이상으로 까내리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멋진 강펀치를 한번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원동력은 세상이 나를 비웃더라도 내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 문구를 좀 생각하게 되던데, 그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미성숙했을 때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크리스찬 브라운에게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플레이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루디 고베어는 일단 실력이 좋은 선수고, 그리고 멘탈도 더 성숙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루디 고베어가 이런 증오, 그 다음에 본인을 향한 폄하가 절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샤킬 오닐처럼, 또 드래먼드 그린처럼, 폴 피어스처럼 루디 고베어를 정말 논거 없이,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루디 고베어를 까내리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저는 멋지게 펀치를 날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을 까내린 선수들에 대한, 또 세력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실력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농구 명예전당에 가든, 아니면 프랑스 대표팀에서 은퇴식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서 연설 때 본인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양분 삼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멋진 인터뷰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루디 고베어의 광팬은 아니에요. 답답한 면도 있고, 과거에 또 본인이 정말 욕먹을 짓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영상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루디 고베어가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지닌 드래먼드 그린, 샤킬 오닐, 하워드, 폴 피어스지만 그들에게 이 정도로 폄하당할 만큼, 또 NBA 선수들에게 그렇게 무시받을 만큼의 경력의 소유자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상 루디 고베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베어가 이끄는 미네소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